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일요일 밤 늦은 밤입니다. 내일 출근하시려면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활기찬 한 주 시작되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또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시에 집도 팔고 전세 살면서 주식은 숏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곧버스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최저가에 들어갔어요. 주식으로 치면 최상투에 숏을 친 거죠. 아직은 뭐 수익이 조금이지만 뭐 개별 종목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작은 수익률이죠. 인덱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의 하락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방송을 하나 찍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요. 주식과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자꾸 질문하면, 저는 이제 부동산은 하락한다고 벌써 작년 말에 책을 썼잖아요. 올해가 고점이고 8년 동안 빠진다. 제 분석은 그래요. 뭐 맞을지 틀렸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근데 주식도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항상 부동산이 한 1년 정도 1, 2년 먼저 꺾이고 나서 거꾸로 부동산이 먼저 꺾이고 주식이 꺾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프라임 때 보시면 우리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가 2006년 말이에요. 11월. 그리고 2007년부터 빠졌고, 물론 이제 그 노도강 쪽은 더 오르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2006년 말이 상투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2007년 11월인가가 고점이에요. 1년 있다가 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큰 장은 부동산이 먼저 꺾였어요. 부동산이 먼저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따 뭐 1년이나 2년 시차를 두고서 이제 주식이 꺾였거든요. 큰 그림은 그래요. 단기적인 거는 다를지언정. 그래서 곰곰이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워낙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옛날에 제가 플로리다 반도 땅 투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폰지 사기라고 아시죠? 폰지. 그러니까 그게 다단계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단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 돈으로 그 다음 년에 들어온 사람한테 수익금을 주면서 계속 돈을 유치하는. 근데 이제 플로리다 반도 땅 투기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게 폰지 사기예요. 폰지가 원래는 우편함인가 그걸로 다단계 했다가 이제 구속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석방되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이제 땅 투기를 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플로리다 반도를. 해변 있잖아요. 사람도 못 사는 척박한 땅도 막 우편으로 사고 팔고 했거든요. 또 이거를 사람들이 임장 안 다니고 현장 안 가보고 막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붐이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그동안 역사를 보면 플로리다 반도 땅 투기,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반도 투기 이후에 대공황이 왔거든요. 부동산이 상투는 몇 년 있다 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도 부동산이 꺾이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주식이 꺾일 거냐.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엘리ott 파동이 지금이 마지막 오파라고 그랬잖아요. 끝물.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품이든 원유든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자산이,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나 하여튼 자산 시장이란 자산이, 그러니까 동시에 다, 물론 몇 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2, 3년 차이, 그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건 대부분이 몰라요. 플로리다 반도 폰지 사기 이거를 잘 몰라요. 대공황이랑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실제 데이터랑 사진이랑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뭐 언짢으시더라도, 지금 뭐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유주택자도 많을 텐데, 지금 뭐 맨날 폭락한다고 그러고 막 빨리 팔으라고 그러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마저도 기분이 나쁜 거야. 나중에 마저도, 왜냐면 10명 중에 한두 명도 못 팔거든. 그냥 들고서 그냥 폭락을 맞아야 돼요. 대부분이 그래. 그동안 역사를 보면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다르니까 제가 조금 민감한 내용이지만 영상을 하나 찍었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맞으라는 법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목이 1920년대 대공황 직전의 폰지 사기, 플로리다 땅 투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부동산 주식 동시에 붕괴된다. 근데 붕괴될 수도, 이러면 좀 약해 보이잖아, 사람이. 그래서 딱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니까 붕괴된다. 저는 이제 하락으로 책도 썼고 집도 팔 정도니까 얼마나 제가 확신을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숏을 친 상태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계좌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으면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다. 그 패턴이 지금 좀 완성이 됐다. 근데 10번 중에 9번은 안 나왔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 큰 위기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오늘 낮에도 제가 그 영상을 어저께는 블랙 먼데이 패턴이 출현했다. 큰일 났다. 그 얘기랑, 근데 오늘은 그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자산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진다. 왜? 이 같은 놈이 한 거거든. 유동성이라는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원인이 같아요. 원인이 모든 자산,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게 전부 유동성이 풀려서 그냥 그 정상적인 것에서 올린 거니까 그거의 신호가 가장 빠른 놈이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빠진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한번 곰곰이 좀 봐주세요. 자, 이게 찰스 폰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폰지 사기, 금융에 입문하면은 항상 보는 게 폰지 사기잖아요. 다단계. 먼저 들어온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 다음한테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앞 사람이 돈을 낸 걸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뒷 사람한테 이자를 주면서 계속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고갈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폰지 사기의 원류거든요. 그러면 폰지 사기가 플로리다 반도 땅 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 앨런님이 그렇게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면은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더 플로리다 랜드 붐 오브 1920년대예요. 뭐 이제 여자가 아주 고상한 그 귀부인이 솔드, 이제 플로리다 써 있잖아요. 이제 땅 판 거. 이게 아마 책 이름 같아요. 책이나 영화 이름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책인 것 같아. 책. 그 당시 거. 그다음에 이거는 당시에 그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서 그 발간한 플로리다 해변의 그 어떤 고 바이 트레인, 열차 타고 가라 이거예요. 플로리다에. 그만큼 그 당시에는 낙원이가 지금의 강남이야. 서울이면 강남이 최고로 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 반도가 투자, 그 다음에 실제로 사는 것도 그 최고였는데, 문제는 엉뚱한 무슨 늪지대 이런 것도 막 팔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보지도 않고 1년 있다 가보니까 늪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카탈로그 같은 거, 이제 뭐 광고 선전 이런 거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요, 이 폰지 있죠, 지방. 폰지가 결국은 구속이 돼요. 폰지 어레스티드 해가지고 보스턴 타임즈네요. 보스턴 포스트. 폰지가 이제 구속되면서 이게 보니까 연도를 잘 보면요, 여기 보시면 1920년이에요. 어거스트 13. 네, 보셨죠? 그러니까 1920년에, 근데 얘가 구속됐다고 해서 상투 치고 빠진 게 아니야. 그 다음에도 계속 됐어요. 그거를 제가 실증 엑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다우 대공황 100년 저항선에 부딪혔다 요거 얘기하면서 보여드린 건데, 이게 300년 영국과 미국의 300년 동안의 여기 보면요, 40년 사이클인데 골드, CPI, 그 다음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 다음에 CRB, 그러니까 상품 지수, 그 다음에 석유 WTI,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영국의 롱텀 장기 10년물도 있네요. 이제 오늘 볼 거는요, 여기서 여기 파란색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예요. 다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최근 거는 본 적이 있겠지만 100년 전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엘리엇 방송에서는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요 파란 게 마우스 따라가면 요 파란 게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여기 희미한 거는 좀 더 변동성이 심하죠? 이거는 10시티, 그러니까 10대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예요. 자, 이걸 확대했습니다. 100년만 볼게요. 지금은 300년 차트고 1900년,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넘어갑니다. 자, 요게 100년 차트예요. 요게 지금 다우 대공황 때 폭락하면서 90% 빠지고서 이때 2차 대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 닿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거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스 실러 US HPI잖아요.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파란 거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 전고 좀 돌파했죠. 우리도 같이 올랐고.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때예요. 이때. 지금 주식, 그러니까 주가 그래프랑 부동산 그래프랑 같이 놔서 그런데 변동성을 솔직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주식은 엄청 요동을 치는 거고 부동산은 완만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실제로는 엄청 오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1900년도도 쭉 올라요. 여기서 이제 1916년을 저점으로 해갖고 1925년까지 폭등해요. 폰지는 여기서 구독됐어. 20년에. 여기서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겁니다. 요렇게 볼게요. 요게 대공황이에요. 1929년. 그다음에 요게 여기 뚝 떨어진 거 있죠? 여기 갭으로 떨어진 거. 요게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발발하면서 그 24% 폭락한 거예요. 거래 정지가 5%가 6% 빠지면서 거래 정지했다가 4달 동안 휴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12월 12일 날 개장하면서 폭락을 해갖고 24% 빠진 게 전 세계 증시 역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때 유동성이,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스페인 독감이 돌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8만 명이 죽었어요. 조선에서도. 근데 그러니까 구제금융에다가 이 전후공항이 오니까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탱크나 막 찝자 이제 만들어서 팔았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공항이 온단 말이에요. 제조업체들이 재고가 쌓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성이 또 공급되니까 부동산과 주식이 또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폭등하는 건데, 주식이 뜰 때보다, 보세요. 주식이 뜰 때보다 부동산이 먼저 떴어요. 그 다음에 1925년에 상투치고 빠졌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15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15년 전으로 부동산 가격이. 근데 이거는 미국 전체의 HPI죠. 주택가격 지수인데, 특정한 일부의 투기 지역은 이거의 10배, 100배가 뜨죠. 그게 바로 플로리다 반도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플로리다 땅 투기라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왔어요. 폰지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배출될 정도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기우지만 이 과거에 이때도 보면요. 이때도 보세요. 여기를 봐야겠네. 이걸 안 봤으니까. 보시면요. 2007년 10월 달에 다우가 상투 쳤는데,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요, 1년 전에 상투 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부동산이 먼저 상투 치고 주식이 한 1, 2년 있다가 상투 치더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식이야 뭐 빠지든 말든 관심이 없이 지금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이제 오신 분들이 거의 99%예요. 주식은 제가 양념으로 하는 거고. 제가 어쨌든 한 번씩 주식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부동산과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또는 1929년 대공황 오기 직전에 한 3년 3년 빨랐네요. 이때는 3년 빨랐어요. 이때처럼 어쨌든 그래도 부동산이 나중에, 주식이 어떻게 빠지든 말든 지금 부동산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계속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울 아파트요 9년째 상승이에요. 역대 8년이 최장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8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9년이라고요. 9년.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별로 5년 이상, 5년 오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5년 못 올랐어요. 19년 하면서 중간에 빠졌다 오르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9년째 상승이라고요. 9년째 상승이면서 대통령 임기로는 5년 연속 상승 중이에요. 물론 아직 1년 남았죠. 근데 그 1년을 여러분들 쉽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집 팔았으니까는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빠질 것 같아서 집을 판 거지, 팔고 나서 빠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비도덕한 사람이죠. 저는 제가 분석한 거에 따라서 지금 위험하다, 여러분들 갖고 연끌한 사람들 위험하고, 지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빚을 좀 줄이거나 하는 방법은, 뭐 다주택자분들은 빚을 많이 끌어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몇 채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저기서도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집금 사면 2년 후부터 팔 수 있잖아요. 그쵸? 오래 샀다가 6개월 있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샀는데 한 6개월 올랐어요. 기분은 좋겠죠. 근데 나중에 보통 우리가 7년, 8년 정도 된대요. 아파트를 소유한 다음에 파는 시점이. 저는 5년 만에 팔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7점 몇 년, 6천, 하여튼 7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7년 후에 보통 평균적으로 판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사단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좀 저녁 밤늦게 좀 꿀꿀하고 좀 그런 마음에서 너무 장난스럽게만 방송해서, 근데 제 방송은 좀 재밌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이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집 있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 방송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트도 하고 재밌게 하니까 좀 가볍더라도 그냥 웃어 넘겨주세요. 그냥. 그렇지만 이 데이터만큼은 제가 웃어 넘길 그런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1, 2년 모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좀 길지 않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15분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아이고 우리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좀 하락한다고만 맨날 하니까는 좀 언짢으시더라도 뭐 데이터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하락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는 99%가 지금 상승론인데 저를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도 소신 있게 제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어떤 여러분들이 제가 욕먹고 비난당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러를 당하든 뭐 어디서 막 쥐어박든 뭐 그래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제 말을 듣고 살려다가 말았거나 아니면 일찍 팔았거나 그래서 1, 2년 있다 봤을 때 웃은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autiful.